2026년 6월 17일 FOMC 기자회견. 케빈 워시 의장 핵심 발언 총정리. 케빈 워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준의 임무는 물가 안정 프라이스 스터빌리티가 최대 고용 맥서멈 엠플로이먼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그 목표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방금 발표했듯이 연방기금금리 패드 펀즈 레이트를 3.503, 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 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 준비금을 유지하는 정책도 재확인했습니다. 10초 요약. 연준 금리 동결 결정. 연준 물가 안정과 고용이 최우선 목표. 현재로서는 기존 정책 유지. 시장 영향. 현재까지는 새로운 내용 없음. 매파 발언 없음. 비둘기 발언 없음. 그냥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고 연준 목표는 변함없다. 수준. 소비 지출은 계속 견조하다. 기업 투자도 강하다. 고용 증가도 노동력 증가 속도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실업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인 2%를 상당히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상황은 5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요약. 연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 소비, 기업 투자, 고용시장 모두 양호하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아직 목표치 2%보다 높다. 시장에서 현재까지는 경기 침체 리세션 언급 없음. 고용시장 악화 언급 없음. 소비 둔화 언급 없음. 즉,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톤입니다.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미묘합니다. 경제가 너무 강하면 연준이 금리를 빨리 안 내릴 수 있음. 그래서 경제에는 좋은 뉴스, 금리 인하 기대에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미국 경제는 괜찮지만 물가는 아직 충분히 안 내려왔다. 연준이 항상 하는 전형적인 서론입니다. 금리 인하 레이트 커츠, 관세 테러프스, 불확실성 UNCRTAINTY, 노동시장 약화, 이런 단어들입니다. 현재 점수로 보면 약간 매파웃깃이 55%, 비둘기 도빗이 45% 정도의 무난한 출발입니다. 이건 방금 전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위원회 FOMC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든 지도부가 바뀌면 그 기관의 임무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 정책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연준 동료들과 함께 앞으로 통화 정책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요약. 연준 물가 안정 달성이 최우선 과제. 연준 내부 운영과 정책 체계를 재검토할 계획. 통화 정책 개선 방안 검토 시작. 시장에서 이 발언 자체는 금리 인하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흐름은 경제는 괜찮다. 고용도 괜찮다. 물가는 아직 높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입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 분위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당장 금리 인하를 서두르겠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 입니다. 시장 입장에서 지금 가장 기다리는 말은 인플레이션 is moving as west INAB right toward 2%. 레이트 커츠. 팔러시 이징. 다운사이드 리스크스. 이런 표현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약간 매파적 호키시인 톤입니다. 연준은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핵심입니다. FOMC. 이건 시장이 꽤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번 성명서는 이전보다 더 짧고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의 일부 문구들은 삭제했습니다. 성명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사실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도 제거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경제 전망 요약 SEP도 발표됐습니다. 위원들은 계속 전망치를 제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전망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오래전부터 S&P 구조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과 일치합니다. 요약. 연준 성명서를 더 단순하게 개편. 포워드 가이던스 향후 금리 힌트 삭제. 연준 앞으로는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이유. 포워드 가이던스란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앞으로 금리를 유지할 것 같다. 같은 미래 힌트입니다. 지금 연준이 말하는 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미리 약속하지 않겠다. 입니다. 시장에서 이건 약간 매파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 금리 내리나요? 를 알고 싶어 하는데 연준은 그런 힌트 안 줄 겁니다. 라고 말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 점수. 현재까지는 경제 강함, 고용 강함, 인플레이션 높음,
금리 동결, 금리 인하 힌트 제거 이라서 매파 60%, 비둘기 40% 정도 분위기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연준은 앞으로 금리 방향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방금까지 나온 내용 중 가장 중요합니다. 숫자부터 연준 전망, PC 물가, 올해 3.6%, 내년 2.3%, 실업률, 약 4.3%, 연방기금금리 전망, 올해 말 3.8%, 내년 말 3.6%,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3.503, 75%인데 연준 참가자 중간값이 올해 말 3.8%, 내년 말 3.6%이면 급격한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내려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온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부분, 연준 의장이 새 태스크포스 5개를 발표. 1. 연준 커뮤니케이션, 2. 연준 자산 대조표 밸런스 시트, 3. 데이터 활용 방식, 4. AI 기술 혁신 시대의 생산성과 고용, 5.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한 줄, 연준 AI 생산성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 검토 착수. 연준 향후 통화 정책 체계를 전면 재점검. 제가 지금 듣는 느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금리 인하 얘기보다 연준 자체를 개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매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현대화 AI 생산성 반영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평, 경기 침체 언급 없음, 고용시장 붕괴 언급 없음, 인플레이션은 내려오는 중, 빠른 금리 인하 신호 없음, 비둘기파 발언 없음. 현재까지는 시장 예상보다 약간 매파적 호키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 운영체계를 바꾸겠다. 연준 내부와 외부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 현재 방식이 맞는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검토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다음 단계를 제안하게 하겠다. 5개 태스크포스 내용, 연준 커뮤니케이션, FOMC 성명서, 점도표 SEP, 시장과의 소통 방식 개선, 연준 자산 대조표, 현재 풍부한 지급준비금 체계와 보유자산 구성을 재검토, 경제 데이터, 더 빠르고 정확한 실시간 데이터 활용 검토, 생산성 고용 AI 같은 신기술의 생산성, 일자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변화하는 경제에서 물가 안정을 어떻게 달성할지 재검토. 한 줄, 연준 AI 데이터 인플레이션 자산 대조표 점도표까지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이건 단기 금리 인하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금 경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준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하겠다. 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중립 약간 매파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핵심은 인플레이션 높음,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음, 포워드 가이던스 제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생산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기술주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연준이 단순히 금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맞춰 고용 생산성물과 판단 기준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나온 내용 중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자 질문. 연준이 2% 물가 목표 자체를 재검토하는 겁니까? 2%가 너무 엄격한 목표라고 생각합니까? 연준 의장 답변. 아닙니다. 2%는 연준의 오랜 목표입니다. 나는 소수점 왼쪽 숫자에 집중한다고 말해왔습니다. 2%의 2는 소수점 왼쪽 숫자입니다. 현재로서는 2% 목표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2%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 목표 변경은 이번 검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간단 요약. 연준 2% 물가 목표는 유지한다. 2% 목표 변경 검토 계획 없음. 먼저 2% 달성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 시장에서 이건 꽤 매파적입니다. 시장이 은근히 기대하던 것 중 하나가 2% 대신 2.5% 정도도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 였는데 연준이 오늘 사실상 말했습니다. 아니다. 2%는 그대로 간다. 나스닥 입장. 약간 부정적. 왜냐하면
2% 목표를 고수하면 물가가 충분히 안 내려오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어려움. 이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분위기 점수, 경제 강함, 고용 강함, 물가 아직 높음, 2% 목표 유지, 금리 인하 힌트 없음,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 현재까지는 매파 70 비둘기 30 정도입니다. 한 줄로 설명하면 연준은 오늘 2% 물가 목표를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위해 목표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 시장에는 꽤 중요한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발언 중 하나입니다. 기자 질문 핵심. 연준 전망을 보면 물가가 2%로 내려오는 게 2028년쯤인데 왜 이렇게 느긋합니까? 언제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까? 언제 행동할 겁니까? 연준 의장 답변 핵심. 1. 2% 물가 목표는 반드시 달성. 우리는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 정확히 그것을 할 것이다. 2.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의 결과. 인플레이션은 주로 통화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나는 수년간 인플레이션은 선택 초이스이라고 말해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3. FOMC 전원 만장일치.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물가 안정 달성을 결정했다. 이 표현은 상당히 강합니다. 4. 금리 인하 인상 힌트 거부. 기자가 언제 행동할 거냐? 라고 묻자 사실상 그건 포워드 가이던스다. 우리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지 않겠다. 나는 금리 방향을 미리 말하지 않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초간단 요약. 연준 2% 물가 목표 반드시 달성한다. 인플레이션은 정책의 결과이며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는 거부. 앞으로도 데이터 보고 결정. 시장에서 이건 상당히 매파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12월 금리 인하 이걸 듣고 싶은데 연준은 계속 말 안 하겠다. 힌트 안 주겠다. 2% 목표 먼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분위기 금리 인하 기대 약해짐. 채권시장 입장 약간 매파. 나스닥 입장 단기 부담. 하지만 금리 인상하겠다 까지는 아닙니다. 한 줄로 말하면 연준은 오늘 2% 물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고 시장이 기대한 금리 인하 힌트는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인 기자회견입니다.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기자 질문은 사실상 현재 연준 정책이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였고 답변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핵심 번역.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약 효과가 고르지 않다운 이번 주택시장. 주택시장을 보면 연준 정책은 다소 제약정리 스트릭티브인 것 같습니다. 즉, 주택시장에는 금리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 금융시장.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금융시장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주식시장, 위험자산, 금융여건, 은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좋아할 부분. 연준 의장이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주택시장은 힘들지만 주식시장은 별로 안 힘들어 보인다. 한 줄. 연준 현재 긴축 효과는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택시장에는 부담이 크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시장에서 이 발언은 약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융시장이 너무 강하다 라고 느끼면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 총평. 금리 동결, 경제 강함, 고용 강함, 물가 아직 높음, 2% 목표 유지,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 금융시장 강하다고 평가. 이 흐름이면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매파적 코키시입니다. 한 줄로 설명하면 연준은 주택시장은 어렵지만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여전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스닥 시청자들이 꽤 관심 가질 만한 발언입니다. 이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시장이 민감하게 들을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자 질문. 점도표 다트 플라트를 보면 9명이 올해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걸 사실상 연준의 가이던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점도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준 의장 답변 핵심. 1. 점도표를 너무 믿지 마라. 점도표를 봤는데 전부 연필로 써놨더라. 게다가 지우개가 아주 큰 연필이었다. 기자회견장 웃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원들 스스로도 전망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는 뜻입니다. 2. 6주 후에도 바뀔 수 있다. 그들은 6주 후에도 심지어 6일 후에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점도표 약속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셈입니다. 3. 확신이 없다고 인정. 나는 강한 확신 텅즈 오브 컨빅션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겸손 휴밀리티를 들었다. 즉, 위원들도 우리가 맞는지 모르겠다 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본인은 점도표도 제출 안함. 나는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책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상당히 강한 발언입니다. 5. 점도표 자체를 없앨 수도 있음. 연말까지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검토할 것이다. 점도표, 기자회견, 의사록 등 전부 포함된다. 즉, 점도표 제도 자체를 손볼 가능성. 시사. 방송용 10초 요약. 연준 점도표는 약속이 아니다. 위원들도 전망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인정. 연준 점도표 제도 개편 가능성 시사. 시장에서. 이건 의외로 비둘기적 도비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걱정했던 게 점도표의 금리 인상 9명. 인데 연준 의장이 사실상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평가 수정. 아까까지는 매파 70 비둘기 30 정도였는데 이번 발언은 꽤 비둘기적이라서 현재는 매파 60 비둘기 40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연준 의장은 점도표를 금리 예고장처럼 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 스스로도 전망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나스닥이 좋아할 만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앞으로도 기자회견 계속할 거냐? 연준 의장 답변. 기자회견은 매우 유용한 소통 수단이다. 다만 기자회견을 할 때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강조한 것.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 연준 개혁 계획. 연준 운영 방식 변화. 외부 전문가 활용. 즉, 앞으로도 변화가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두 번째 질문 더 중요. 기자. 인플레이션의 장기 전망은? 이란 전쟁과 육아 때문인가? 근본적인 물가 압력이 걱정되는가? 연준 의장 답변 핵심.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목표보다 높다.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공급 충격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핵심 문장. Fed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연준은 반드시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또 강조. 이 약속은 강하다. 만장일치다. 모호함이 없다. 유네너머스 스트롱 언앰비겨워스. 아주 중요한 문장. 우리는 5년 동안 이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제 그것을 바로잡겠다. 초간단 요약. 연준 물가 안정은 반드시 달성한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다. 에너지 가격 영향은 인정하지만 물가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5년 동안 부족했던 물가 대응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 시장에서. 이건 상당히 매파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육아 때문이죠. 연준. 그것도 맞지만. 그리고 결론은 우리는 2%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입니다. 한 줄. 연준은 오늘 금리 인하 시점보다 물가 안정 의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비둘기파 메시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다소 매파적인 기자회견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나스닥 입장에서는 호재보다 중립 약간 악재 쪽에 가깝습니다. 이건 금리 자체보다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경제를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자 질문. 연준이 지금 중요하게 보지 않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새롭게 더 중요하게 볼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준 의장 답변 핵심. 1. 현재 정부 통계가 너무 낡았다. 지금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오래된 설문조사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2026년 미국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2. 응답률도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유용했던 질문들이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3. 기업들은 이미 실시간 데이터 사용. 이 부분 중요. 민간기업 CEO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경영한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 4. 연준은 과거 데이터만 본다. 우리는 한 달 뒤에 나오는 고용보고서를 기다린다. 그것은 어쩌면 과거의 메아리의 코 오브 히스터리일 뿐이다. 이 표현이 꽤 강합니다. 5. AI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많다. 새로운 분석 기법도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검토할 것이다. 요약.
연준 현재 경제 통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실시간 데이터와 AI 기반 분석을 적극 검토하겠다. 과거 데이터보다 현재 경제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표. 시장에서 이건 오늘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AI, 실시간 데이터, 민간 기업 방식을 강하게 언급한 부분입니다. 기술주 입장. 사실 이 발언은 NVDA, AMD, MSFT, GOGL 같은 AI 관련주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우리는 더 이상 1970년대 방식으로 경제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고 말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기자회견 요약. 매파저. 2% 목표 유지. 금리 인하 힌트 없음.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 물가 안정 최우선. 긍정적. 경제 강함. 침체 우려 적음. AI와 실시간 데이터 활용 검토. 점도표 신뢰도 낮춤. 한 줄. 연준은 앞으로 한 달 뒤에 나오는 통계보다 AI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를 판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는 기술주 투자자들이 꽤 관심있게 들을 만한 부분입니다. AI 관련주의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연준의 사고방식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내 야미고고 미국 주식 라이브 유튜브다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